사실상 추세선 자체는 저 역시도 많이 가져가고 추세나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방향성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라는 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단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결과, 급상승하는 결과와 급락하는 결과값에서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추세선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추세선에 대한 의미를 담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려치면서 넘어가는 상승이든 하락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열 올리면서 5일선 깨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 우리가 테마주에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이죠. 사실상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 개념으로 이게 뭐 일본 캔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바라볼 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러한 슈팅 자리감 뭐 이러한 움직임에서는 사실상 추세선 의미가 없어요. 이런 특정 구간대를 이미 바라본 상태에서는 추세선을 뭐 아무리 만들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세선을 만든다는 거는 일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넘어가는 파동을 그리는 움직임에서의 추세선이 사실상 맞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내용들, 정말 라인 따라서 힘있게 계속 양봉 그리고, 양봉이 아니면 뭐 도지 형태로 받아주면서 5일선 이탈을 거의 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 자체는요, 그냥 이평선에 맡겨서 내가 자리값에 대한 내용 자체를 최대한 확보를 보면서 끌고 가는 관점이지, 추세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 자체, 이탈에 대한 근거, 내용 해석은 사실상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 저는 기술적 분석에 이거 역시도 꽃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이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봐요.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어떠한 내용 자체를 직관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당연한 결과가 뭐냐면, 눈으로도 여기는 상승을 했고요, 여기는 하락한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상승했고요, 가장 최근 근래에 있었던 건 하락했다는 걸 알고 있죠. 상승과 하락이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눈으로 된다라는 거야. 단순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좀 멀리서 캔들을 좀 줄여서 판단을 해보면 어느 특정 구간에서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죠. 사실상 뭐 상승 하락이다라는 정도만 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응 작업을 가져가기 위한 내용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 당연히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읽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대응 자리값을 알기 위한 우리가 작업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모든 기술적 분석은 대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시장을 지금 관측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추세선을 만드는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선이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가장 1차원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삼연체 내용 자체로 이렇게 공간감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잖아요. 점, 선, 면, 공간. 자, 그러면 점이 있는 내용 자체는 한 개만 필요해요. 하나의 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이다라는 거는 두 점을 연결을 해야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면이다라는 거는 점 3개부터, 그리고 공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점이 최소 4개부터 판단을 하는 게 우리는 공간에 대한 표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이다라는 거는 최소 2가지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인데 이런 거죠. 지금과 같은 캔들에서 상승 추세니까 추세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지금 상승인 거 알겠네. 당연히 알죠. 여기 바닥에서부터 지금 지수는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동을 겹치면서 지속적인 상승과 상승을 보여주는 내용 해석인데, 자,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대응에 대한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올렸다가,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을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준을 잡아서 보자인데, 제가 기준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최소 중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내용 해석에서 가장 실시간 구간과 내용 해석을 잡아들었을 때는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잡았을 때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 추세를 잡았을 때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잡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이다라는 거, 직선, 선이다라는 거는 최소 필요한 조건 자체가 두 점이에요. 두 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락 추세선, 하락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잡는다라는 거는 이 추세선 자체가 대략적으로 사실상 캔들 가격대가 이 추세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값을 그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락이다라는 거는 추세선을 밟고 추세선에서 지금 떨어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하는 현재 내용 자체를 우리가 흡사 이렇게 좀 막대기 기울기 자체를 앞에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편하고요. 이 구간대를 재터치를 하는 결과값에서는 사실상 돌파나 내용 자체 해석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혹은 저항을 했을 경우에 이 추세선을 터치하는 가격대는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요. 어제 배웠었던 마디값 같은 경우는 일정하죠. 특정 뭐 15,200이든 16,100이든 뭐 이런 자리값을 걸어 놓으면 사실상 가로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대한 저항 자리값이 일정해요. 유동적이지가 않고 그 가격대에만 어떻게 보면 해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지가 않는데 추세 자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바뀌죠. 가격대나 내용 자체가 터치가 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지 않고 꺾였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가격대는 이어져서 매도세가 그려줄 수 있었던 자리값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추세선을 만들 때 일단은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최소 어떻게 보면 두 점이 필요하다. 두 점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선. 그리고 그 추세선에 따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지나 혹은 돌파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매매 관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일봉상 큰 그림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설정해 놓은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보통 바닥에서 잡아 준다라고 했었죠. 그럼 한 점 찾기는 좀 쉬워요. 대략적으로 보통은 최저점을 한 점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최저점 하나 나왔으면 다음 자리값은 그 다음에 눌림 내용 자리값인데 사실상 그 다음에 바닥 자리값들을 보시면 제가 X표 친 자리값들이 다 눌러줬었던 저점을 가리켰었던 자리값들인 거죠. 제가 지금 X를 표시를 가져가는 자리값들이 다 저점을 그리면서 사실상 추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추세선의 점의 자격을 가져가는 자리값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기점으로 첫 번째부터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상관없이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죠? 캔들을 관통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관통해서 내가 해석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첫 번째 점이나 두 번째 점이나 지금 사실상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끼워 맞추기 다 다른 거죠. 다 관통하게 그냥 만들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건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관통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값은 사실상 이거 두 개 정도는 포함시킬 수 있다. 완벽하게 이탈을 안 본다라고 하면 1번 표시를 했었던 이 자리값과 최저점을 표시했었던 이 두 점을 잇는 추세선이겠죠. 자, 추세선인 이렇게 잡아 놓는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굉장히 좀 강력할 거예요. 코로나 쇼크 때와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락장을 한번 좀 세게 맞았었죠. 그래도 22년도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하락장을 세게 맞았었기 때문에 코로나 쇼크와 하락장을 기점으로 하는 바닥 자리값 두 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리값은 우리가 정말 지금 대폭락이 온다, 하락을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값 부근 때 맞았을 때는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봉상 관점이나 데이터 해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 망했네, 대폭락이네 하더라도 이 자리값에 대한 터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강력한 반등, 추세 전환, 관점에 대한 스위칭 일부 볼 수 있는 강력한 구간인 거고 이 자리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거 뭐 진짜 만 깨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본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 전반적인 분위기나 내용 해석을 다 담아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지금 미국 대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가 얼마나 끌고 갈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와중에 이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해석을 담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에 대한 내용 자체, 제가 지금 잡아둔 추세선에 대한 관점 해석은 여러분들도 일단은
가장 큰 그림에 앞서서 현재 하락분에 따른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